잠깐 이거 카메라 보고서 어디까지 나오나 좀 조금 봐줘. 손 여기 나와? 넘어가면 나 딱 여기까지 이쪽 여기 나와?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얘기해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까지. 아 여기까지? 왠지 떨어질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들지? 여기까지 나오지? 그래서 고마워. 자, 오늘 여러분들 함수의 연속을 설명할 거고, 오늘 3시간 동안 우리가 할 거는 함수의 연속이 끝이야. 더도 안 할 거야. 그 다음 파트는 또 미분 파트이기 때문에 함수의 연속만 오늘 개념 및 문제풀이하고 끝낼 거야. 알겠지? 남는 시간은 또다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개별적으로 모르는 거 설명을 해주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학원은 모르는 걸 배우러 오는 데잖아. 그치? 그럼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 못하면 학원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알고 나만 모르는 것 같아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돼. 앵코들은 소형 학원이 아니야. 대형 학원이잖아. 그렇잖아. 원생만 2,600명이 넘는데 고등부만 지금 800명이 넘는데 많단 말이야. 이건. 그 다음 한반 정원이 지금 이 반은 9명이지만 많은 반은 14명이야. 물론 제일 적은 반은 6명이고 그 6명의 반은 저 밑에 제일 밑에 반 G반이고 대부분이 보통 10명에서 14명 사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이 너희들 다 커버하기 힘들어. 물론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면 대충 아 제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감은 있겠지. 선생님도 2007년 이후로 계속 한방사를 하고 있으니까 꽤 오래됐지. 그치 그치. 그럼 너희들 행동만 봐도 아나 모르나 감은 오는데 정확한 건 아니잖아. 추측이잖아. 그치? 추측 갖다가 너 모르지 이렇게 지적하면은 아는 애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모르는 애는 쪽팔린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대충대충 봐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몰라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선생님들한테 제일 좋아. 추측이 아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그럼 하나라도 더 설명해 줄 수가 있고 한 문제라도 더 예문을 들어줄 수가 있잖아. 근데 다 아는 척 하면은 그냥 나도 인간인지라 편하고 싶잖아. 한 문제를 더 풀어주는 게 편할까? 덜 풀어주는 게 편할까? 덜 풀어주는 게 편하잖아. 그렇잖아. 선생님이 편하면 너희들은 손해야. 선생님을 괴롭혀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실력이 더 빨리 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르는 그냥 모른다고 해. 알겠지? 그냥 모른다고 당당히 몰라요! 라고 얘기하기 힘들면 살짝 이렇게 나한테 내가 딱 눈 맞았을 때 살짝 몰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체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뭐 비슷한 문제 하나를 더 풀어주든지 개념을 설명할 때 쉬운 예를 들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 설명법이 있으면 그걸 설명해 준다든지 해줄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극한을 배웠잖아요. 함수의 극한을 배웠는데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앞으로 배울 거는 틀려. 틀리다라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뜻이 아니야.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연산을 배운 거야. 극한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한다. 그 연산법을 배웠어. 그럼 연산법을 배웠으면 이게 들어있는 어떤 식에서 이용하는 걸 배워야 되겠지. 연산하는 법을 배웠으면 연산하는 걸 어떤 식에서 연산하는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풀이법을 배웠으면 아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즉 극한의 풀이를 배웠으면 극한이 들어있는 극한의 사용처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야. 우리 미치도록 극한의 연산을 했잖아. 그럼 이 연산이 어디에서 써먹길래 어디에서 쓰길래 우리가 지금 연산을 배웠는지를 사용을 하는 거야. 배우는 거야. 지금까지는 연산법. 즉 본인이 아파트 앞에 있는 파트에서의 연산이 안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은 쓸모없는 거야.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 여러분들 인수분해와 곱셈공식을 배우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했잖아. 본인이 인수분해와 곱셈공식을 몰라. 할 줄을 몰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배울 필요가 있을까? 얘 개념을 알더라도 어차피 2차 방정식 풀려면 뭐를 먼저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를 못해. 그럼 2차 방정식 풀이 돼? 안 돼.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이 안 돼. 2차 함수 될까? 2차 함수도 안 돼. 지금 너희들이 할 거는
앞에서 배운 건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과 똑같은 극한의 연산을 배운 거고, 이럴 땐 극한을 이렇게 연산한다, 이럴 땐 극한을 이렇게 연산한다. 그걸 배운 거고, 이제 이 배운 걸 가지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할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건 극한의 연산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거와 연결된다?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것과 연결된다. 다음 함수가 연속인 함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데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극한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야. 이제 연산법을 사용하는 게 되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연속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먼저 파악하면 돼. 우리 단순하게 얘기하면 연속을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연속.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끊김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속이다라는 건 중간에 끊겨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 안 된다라는 얘기? 안 된다라는 얘기야. 다른 걸로 예를 든다면은 연속이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붓 그리기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한붓 그리기라는 걸 배웠었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 그럼 그 중학교는 안 좋은 중학교로 땅땅땅. 자, 한붓 그리기라는 건 붓을 한 번 종이에 대고 쭉 따라 그렸을 때 겹치지 않고 몇 번에 그려야 돼? 한 번에 그려야 돼. 그걸 우리는 한붓 그리기라고. 붓을 쭉 갖다가 떼는 순간 한붓 그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야. 근데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손을 떼는 순간 연속이다 아니다?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웠던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웠고 2차 함수까지 배웠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2차 함수만 배웠어. 3차, 4차 아직 안 배웠지. 그 대신 또 뭐 배웠지 우리?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배웠잖아.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총 5개 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맞잖아. 그치? 그런데 이 5개 함수 1차, 2차, 유리, 무리 또 뭐였지? 3차는 안 배웠잖아. 4개 배웠네. 미안해. 1차, 2차, 유리, 무리 4개 배웠는데 4종류 배웠는데 여기에서 한 번에 그리지 못하는 그래프 뭐 있었지? 한 번에 못 그렸던 거.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면 삐질 거야. 뭐? 유리함수. 1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쭉 한 번에 그렸죠. 2차 함수도 한 번에 그리잖아. 그치? 유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대칭축을 기점으로. 무리함수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다 한 번에 그렸는데 뭐는 유리함수는 한 번에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얘네들은 연속인 함수인데 얘는 연속이지 않은 함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불연속 함수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연속의 의미를 알겠어? 불연속의 의미를 알겠고 이 의미가 돼야지만 한 거야. 그러면 매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프의 종류도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시간도 아깝고. 그래프를 그리면 연속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 힘드니까 무엇을? 연산을 통해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확인한다는 거야. 근데 그 확인하는 작업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극한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연속이냐를 확인하는 건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면 함수값을 확인하면 돼. 즉 특정 점 x는 a에서 연속이냐라는 걸 묻는다면 a라는 값에서 함수값이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간단하잖아. 함수라는 건 x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y가 나와야 되지. x를 넣었는데 y가 안 나와.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돼. 연속성을 따지기 전에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값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함수값이 존재해. 함수값이 존재했는데 그럼 함수값만 존재하면 다 연속이냐?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 무엇을 따져야 된다? 극한값을 따진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돼. 그런데 우리 얘기했잖아. 함수의 극한 안에는 몇 개의 극한의 연산이 들어있어? 두 개. 무슨 극한 무슨 극한? 좌극한과 우극한. 얘 안에는 몇 개? 두 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fx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fx가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와 좌극한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우리는 무엇이 존재한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가 있다? 연속.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면 무조건 연속이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뭐까지 확인해야 돼? 세 번째,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했을 때 뭐 해야 된다? 같은 값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연속이려면 다음 세 가지를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기했죠, 선생님이? 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데 무엇을 활용한다 뿐이야? 극한의 풀이를 활용한다 뿐이야. 여러분들 함수 갖고 하는 거 지금까지 미치도록 했잖아. 극한 구하는 거 지금 연습했고 두 개의 값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이해됐어? 됐어?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연속을 따지면 돼. 연속은 이게 다야.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니라 연속으로 확인하는데 얘가 있다. 자, 연속을 배우면서 우리는 표현 하나를 배워요.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이 표현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의 잘난 맛? 이 영역 녹화돼서 수학협회에서 이걸 봤다가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난 죽을 놈이 되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배우는 의미를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범위를 나타낼 거야. 여러분들 범위 나타낼 때 뭐를 이용해요? 우리 부등호 이용하잖아. 그치? 부등호라는 수학 기호가 있지.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x가 b보다 크다. b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범위든 우리는 부등호를 사용해서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죠.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분명히 부등호라는 기호가 있단 말이야. 이 기호가 있는데 꼭 이제 중등하고 고등하고 분리한다고. 고등은 이렇게 쓰자라고 기호를 만들었어. 어떤 기호를 만들었냐면, 자, 등호가 없는 기호는 무엇을 하자? 경계가 되는 값을 표현하고 등호가 없을 때는 무엇으로 나타낸다? 소괄호로 나타내자. 얘는 등호가 있잖아. 경계가 되는 두 값을 쓰고 등호가 있을 때는 대괄호를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얘는 경계가 되는 값이 있는데 A 쪽에는 등호가 있죠. 그럼 여기에는 뭐? 대괄호를 쓰는 거고, B 쪽에는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을 땐 무엇을 쓰자? 소괄호를 쓰지. 얘는 경계가 되는 AB 값 쓰고 A 쪽에는 등호가 없잖아. 그럼 뭐를 쓰고? 소괄호를 쓰고. B 쪽엔 등호가 있잖아. 뭐를 쓰자? 대괄호를 쓰자. 이걸 한 거야. 근데 얘는 경계가 뭐밖에 없어? 오른쪽 A밖에 없죠. 왼쪽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x는 a보다 작다는 건 한없이 작아진다는 거잖아. 한없이 작다. 무슨 기호를 사용할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사용한다는 거지. 경계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등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가 되는 거지. 얘도 a는 있지만 왼쪽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a에는 등호가 있네. 대가로 소가로. 얘는 왼쪽에 경계가 있는데 오른쪽에 경계가 없지. 그럼 한없이 큰 거잖아. 무슨 기호를 쓰자? 무한대. B쪽에 등호 없네. 소가로. 얘는 B와 무한대인데 B쪽에 등호 있네. 대가로와 소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꾼 거야. 의미 있니? 근데 웃긴 건 그래 만들었으니까 쓰면은 가르쳐야 되잖아. 안 써. 학교에서도 안 쓰고 시험에서도 안 내. 근데 가르치긴 하래. 왜? 그래도 가르쳤으니까 딱 한 번. 요거 시험 볼 때 딱 한 번 나와. 그리고선 영영 안 써.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냥 안 배우고 안 내면 되는 거잖아. 굳이 배웠으니까 한 문제 내는 거 웃기잖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생님들이 이걸 왜 하는지. 대학교 가서도 대학원 가서도 이 표현은 안 써. 전 세계적으로 안 써.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까지 왜 이게 교과서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도태되는 건 없어야 되잖아. 그치? 이게 일제치하 때 만들어졌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일단 그 당시에 썼던 표현인데 지금은 안 써. 그럼 없어야 되잖아. 근데 써. 교과서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 봐봐. 요 표현 봐보자. 얘는 뭐가 똑같아? 그냥 이것만 써 있으면? 함수의 순서쌍과 같잖아. 그치? 그럼 순서쌍과 얘 분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 앞에는 다 뭐라고 쓴다? 얘네들 앞에는 구간이다라는 단어를 꼭 써준다. 구간 얘. 이거 쓸 바에는 그냥 얘 쓰지. 구간이라는 단어까지 써줄 거면서 효용성이 떨어지잖아. 그치? 하여튼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난 가르치는 거고 쓰진 않아. 근데 너희들은 알아야 돼. 소가로는 등호가 있다 없다? 없다. 대가로는 등호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분리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얘를 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표현하는데 이것처럼 양쪽에 다 등호가 없다. 이거를 개구간이라고 해요. 열려있는 한자 개폐할 때 열렸다 닫혔다. 개구간이라고 하고 얘는 둘 다 닫혀있잖아. 폐구간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한쪽은 닫혀있고 한쪽은 열려있지. 어떤 사람은 반폐구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개구간이라고 해. 누가 정답? 없어. 그냥 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야. 뭔가가 말이 안 되잖아. 일률적인 게 없다고. 얘는 개구간이지. 둘 다 열렸으니까. 얘는 반개구간이라고 읽어도 되고 반폐구간이라고 읽어도 되고. 하여튼간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 선생님이 내일 모레면은 정년퇴직이다. 그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개구간이다, 폐구간이다. 이 두 개는 분명히 나눠지니까. 폐구간이라는 건 양쪽에 뭐가 들어가 있다? 등호가 들어가 있다. 개구간이라는 건 양쪽에 뭐가 없다? 등호가 없다. 이 두 개 쓸 때는 간혹가다 개구간, 폐구간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 근데 이 두 개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얘기 안 해. 왜? 개구간이라 할래요? 폐구간이라 할래요? 일률성이 없으니까. 알겠지? 근데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법이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걸 배워야 돼. 책에는 실려 있으니까. 알겠지? 간혹가다 이런 게 써져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된다.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개념 설명 쭉 해놓고 가자. 어디 여러분들 52페이지 봅시다. 자, 여기 파트, 즉 52페이지 파트가 여러분들 아마 많이 괴롭힐 거야. 이 52페이지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맞는 거 찾으라는 문제 있지. 보기 주어지고 보기 중에 맞는 거 찾으라는 문제. 짜증나잖아. 한 문제에 막 몇 개 풀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대표적인 거 중학교 때 뭐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이면 A와 B는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무심결에 보면 그냥 맞다라고 하고서 넘어가지. 그래놓고 틀리잖아. 어떤 경우는 아니야? C가 0이면 다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걸 떠올리는 애들은 얘 틀렸다라고 답을 써. 이거 못 떠올리는 애들은 그냥 무식결에 맞다고 하자. 이런 케이스의 문제 유형이 여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속 문제는 서술형으로 내기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서술형 한 문제는 얘야. 너희들이 봐도 했잖아. 연속성 확인하래. A라는 점에서. 그럼 뭐 확인해야 돼? 얘 값 찾아야 되지. 이것도 찾아야 되지. 같은지도 확인해야 되지. 딱딱딱 단계가 나눠져 있잖아. 채점하기가 편하다. 서술형. 너희들이 봐도 채점하기 편한 풀이잖아. 요거 하나 못 구했어. 그럼 2점 값. 요거 못 구했어. 3점 값. 요거 못 구했어. 2점 값. 이런 식으로 까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연속성을 조사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연속함수의 성질. 이거는 극한의 성질과 똑같아요. 자, 우리 극한 파트에서도 뭐가 있었어? 두 개 fx와 gx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존재하는 두 극한 함수끼리 더한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나 따로따로 극한을 계산해서 더하나 무슨 결과가 나온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 얘도 연속인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있다면 무슨 함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연속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그럼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나 빼나 곱하나 나누나 뭐 된다? 연속이 된다. 단 하나는 전제를 깔겠지. 뭐 전제 깔까? 얘 분수잖아. 선생님 분수하면 꼭 떠올리라고 했지. 뭐 떠올려라? 그렇지. 분모는 0이 아니다. 즉 gx는 뭐가 돼서 나는데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나누어도 연속인 함수가 된다는 거야. 어떨 때? 연속인 함수끼리야. 연속인 함수끼리는 무조건 만족을 해. 근데 간혹가다 얘는 연속이 아니야. 얘는 연속이야. 그래도 연속일 때가 있어. 연속이 아닌 것끼리 더했는데 연속 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얘는 무조건 되는 거고 무조건 되는 것들이고 연속이 아닌 것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는데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것들을 우리는 뭐 할 거고? 당연히 풀 거고. 그것들을 많이 풀 거란 말이야. 왜? 당연한 거 굳이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내진 않잖아. 연속인 것끼리 둘이 더하면 연속이랬고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고 나눠도 연속이래. 굳이 이거를 시험 문제 낼까? 아니야.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이 아닌데 아니면 둘 다 불연속인데 어떤 연산을 했더니 연속이 되게끔 만들으래.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에서 되게 만들어놔. 우리 이런 거 했잖아. 수화에도 합성함수 배울 때 합성함수 배울 때 원래는 F서클 G나 G서클 F나 같아요 틀려요? F서클 G와 G서클 F 같은 함수다 틀린 함수다? 원래는 틀린 함수야. 무조건 같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떤 경우 찾으라는 문제 나와? 같다라고 문제 나오잖아.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모두가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어떤 거는 성립하고 어떤 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안 하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뭐? 시험 문제는 원래는 안 되는데 되는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라가 시험 문제인 거지. 마찬가지로 불연속과 불연속인데 어떤 연산을 하면 연속이 되냐라는 문제가 대부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근데 연속이 되려면 반드시 뭐를 만족해야 돼? 이 세 개를 만족해야 돼. 선생님 그럼 왜 얘네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당연하지. 얘를 먼저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극한 연산이 편하니 함수값 연산이 편하니? 함수값 연산이 편하잖아. 얘가 안 되면 굳이 얘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쉬운 거 먼저 확인하자는 거야. 얘 확인했더니 존재해. 근데 함수값 확인했더니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뭐 한 거야? 힘들게 계산한 게 필요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쉬운 거 먼저. 근데 얘네 둘이 구하면 얘는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 설마 얘 먼저 확인하는 애는 없겠지. 왜 얘 확인하려면 얘를 둘이 먼저 해야 되니까. 꼭 뭐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계산이 편한 거 먼저 순서대로 정한 거다. 그래서 다음 함수가 연속이냐는 걸 물어본다면 맨 먼저 뭐 먼저 확인한다? 함수값 먼저 확인한다. 두 번째 뭐 한다? 극한값 확인한다. 세 번째 뭐 한다? 두 개가 같은 값인지 확인한다. 이걸 만족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니? 응?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극한 연산할 때 다항식은 그냥 뭐 구하라고 했었지? 다항식 조준 그냥 대입해서 함수값 계산하라고 했잖아. 얘 때문인 거지. 왜?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떤 값이니까? 같은 값을 가지니까 극한값을 계산하지 말고 뭐를 계산해라? 함수값을 계산하라고 한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다? 연속인 함수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100차 함수, 만차 함수 모든 다항함수는 다 연속인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 계산 대신 무슨 값을 계산한다? 함수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함수값 계산한다.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다항함수가 무슨 함수니까? 연속인 함수니까 극한값 계산이 함수값 계산과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왜 다항함수는 그냥 함수값 계산하는 게 극한값 계산이랑 같은 값을 갖는지 이 연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해됐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자 이렇게 연속인 함수에서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이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 특징 때문에 방정식의 하나를 알 수가 있지. 이쪽을 지으면 안 되지. 얘를 지워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사이값 정리. 사입값 맞지? 힘들어. 우리 때는 사이값으로 배웠거든. 근데 너희들이 뭐 중간에 뭐 사이시옷 정리가 뭔가 하면서 사이시옷 넣자라고 절 대값으로 배웠는데 너희는 절 대값으로 배우다. 그거는 왜 변할까? 세상이 변하니까? 모르겠어. 나 같은 늙은이는 받아쓰기 하면 맨날 틀려야 돼. 이 읍니다야? 이 습니다야? 습니다로 바뀌었잖아. 우리 아들 7살이거든? 요걸로 받아쓰기 한단 말이야. 나도 가끔 하다 너 왜 습니다 써? 아빠 습니다. 아니야 읍니다야. 답지 보니까 습니다 하더라고. 개무시당했어 우리 아들한테. 7살 아들한테. 아빠도 받아쓰기 틀리면서 나한테 100점 맞으러 갔는데 다른 끼어대로 쓰더라고. 일단 웃자고 얘기한 거고 사이값 정리 뭐냐면은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이거 대표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야.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x축과 y축을 다음과 같이 그려볼게. y는 fx라는 그래프. 사이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뭐 할까? 여기에 a라는 x값이 있는 거고 여기에 b라는 x값이 있어. 그럼 당연히 a를 넣어서 나온 함수값 fa 값이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b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fb가 존재하겠죠. 그치? 당연히 함수니까 x값을 넣으면 y값이 나와야지 함수잖아. 그러면 얘가 무슨 함수라면 연속인
함수라면 무조건 다음을 만족한다는 거야. 뭐? FA와 Y값 사이에 어디든지 아무 값 C값을 찾는 거야. FA와 FB 사이에 함수값이야 Y값 C를 찾으면 반드시 요 값을 갖는 무슨 값이 존재한다? X값이 존재한다. 적어도 몇 개? 한 개가. 이 값이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A,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즉 FA와 FB 사이에 C값이 X의 값이 어디 사이에? A와 B 사이에 뭐한다?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사이값 정리라고 해. 근데 이 사이값 정리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이 사이값 정리로 여러분들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냐 이거를 아니라 최소한 실근 몇 개를 갖냐를 확인할 수가 있다. 너희들한테 오차 방정식을 풀으래요. 오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실근을 있으면 찾으래. 꼭 이런 문제가 제일 열받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니까 찾으라면 모르겠는데 없을 수도 있다. 그럼 개고생을 해서 다 풀었는데 다 어근이야. 그럼 그때부터 뭐야? 띵받기 시작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얘가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연산을 하자는 거야. 딱 했는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굳이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야 우리 보물찾기 하자. 보물 찾는 사람한테 선생님 상품 줄게. 찾아봐. 선생님 몇 개 있는데요? 몰라. 없을 수도 있고 100개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뭐야? 개고생해서 막 다 뒤졌더니 빵개였어. 미안해. 열받잖아. 한 개야! 라고 해놓으면 누군가 하나 찾는 순간 나머지 애들은 뭐 할까? 안 찾겠지. 근데 몇 개인지 몰라 하면은 누가 하나 찾았어. 그래도 계속 찾고 있겠지. 쓸모없는 시간이 허비되잖아. 그렇잖아.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할 수가 있다? 근을 판단할 수가 있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 돼. X축 있지? 자, 선생님이 나한테 배우라 했니까 안 배우라 했는데 함수에서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이잖아. 그 근을 함수에서는 뭐라고 부를까? 방정식에서는 근이라고 부르는데 얘랑 똑같은 값인데 함수에서는 얘라고 불러. 그치? X절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X절편이라는 건 뭐와 만나는 점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이지.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방정식에 뭐를 따질 수 있다? 실근의 개수를 따질 수 있어. 왜? 좌표평면은 뭐밖에 표현 못해? 실수밖에 표현 못하잖아. 허수는 표현 못해. 허수는 뭐기 때문에? 복소평면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냐 없냐가 실근이 최소한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할까? 여기에 FA가 있어. 여기에 FB가 있어. 그러면 얘를 안 건드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어. 그런데 FA가 여기 있다고 쳐봐. FB는 여기 있고. 이 두 개를 끊김없이 한 번에 연결할 건데 이 선을 안 지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돌면 되잖아요. 이런 유치한 장난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니까 반드시 아무리 최단 거리를 해도 몇 점은 존재해? 한 점은 존재하지. 그럼 얘는 최소한 실근이 있다야 없다야?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양 끝값에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최소한 몇 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선생님 꼭 한 개만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그리면 몇 개가 더 있을 수도 있어.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최소한 한 개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린 찾아야 되는 거잖아 우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근의 존재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알겠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실근이 몇 개, 최소한 몇 개 있냐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내용? 52페이지, 53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멈추고 다시 녹화할까?